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의 변정식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 분들, 연령이 아주 높으신 노년분들에 있어서 장 건강에 대해서 특히 대장암 예방 및 조기 치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대장은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거쳐서 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위에서는 먹은 음식을 죽처럼 으깨게 되고요. 죽처럼 으깨진 음식이 이 소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소장으로 들어온 음식들은 소화를 거쳐서 대부분의 수분과 영양분이 흡수되게 되고 나머지들이 대장으로 전달됩니다. 대장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 배의 오른쪽 아래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온 다음 왼쪽으로 건너와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항문 근처 여기 직장을 거쳐서 항문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소장에서 건너온 나머지 부분들 중에서 소장에서 완전히 다 흡수되지 못하고 남은 일부 수분과 담즙산을 비롯한 일부 성분들이 이 대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대장에는 여러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런 세균들이 일부 비타민 K와 비타민 B 등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타민들도 대장에서 흡수됩니다.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들이 이 대변으로 만들어져서 직창을 거쳐서 항문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대장암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기 왼쪽에 보고 계시는 사진이 이 정상 대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진이 되겠고요. 오른쪽에서 보는 사진이 이 대장암 사진입니다. 대장 점막 상피세포, 정상적인 이 세포들이 돌연 변이를 통해서 암세포로 변해서 커다란 덩어리로 자란 악성 종양이 바로 대장암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장암을 일으키는 이 돌연 변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돌연 변이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나쁜 요인들, 우리가 흔히 이 발암 요인, 발암인자라고 부르는 것들이 될 텐데요. 그런 것들에 노출되기 때문에 돌연 변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노인의 경우에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 발암인자들에 노출되었을 확률도 그만큼 젊은이들에 비해서는 높을 것이고 또한 노출되었을 기간 또한 젊은이들에 비해서는 길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돌연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고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암들이 이 노인에서 좀 더 잘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장암은 얼마나 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에 우리나라 자료인데요. 대장암은 갑상샘암에 이어서 전체 암 중에서 발생률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흔한 암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상샘암은 사망에 이른다든지 등과 같이 아주 위중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드문 암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든지 등의 중대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장암이 거의 발생률 1위의 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녀를 구분해서 한번 보시면 남성에서 대장암은 폐암, 위암에 이어서 발생률 3위를 차지하는 암이고요. 여성에서도 유방암, 갑상샘암에 이어서 발생률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흔한 암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흔한 대장암은 어떤 사람들에서 잘 생길까요? 대장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암들이 많이 있는 가족들이, 가계들이 있습니다. 즉, 유전적 소인이 대장암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비만하신 분들, 운동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 흡연하고 과음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지방, 고연령 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대장암이 좀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 즉 살아오신 날들이 아주 길었던 노인분들, 시니어분들, 즉 발암 요인에 노출되었을 확률이 높은 이런 고령 환자들, 고령인 분들, 노인분들에서 대장암이 잘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장암은 그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장 폴립, 용종 이런 용어들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폴립, 용종 둘 다 같은 단어입니다. 폴립이나 용종은 이와 같이 이 볼록 튀어나온 병변을 우리가 폴립 또는 용종이라고 부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장암은 이런 폴립이나 용종 단계를 거쳐서 대장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상 대장 점막에서 눈에 보일 정도 크기의 대장 폴립이 되고 더 발전하여 조기 대장암이 되고 더 악화되어서 진행 대장암이 되기까지 이 전체 기간은 도대체 얼마 정도나 걸릴까요? 20, 30대에 대장암이 발생하고 또한 대장암 가계 구성원이 굉장히 여럿이 있는 그런 암 가족력이 뚜렷한 유전성 대장암 가계가 드물게 있습니다. 저희가 린치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그런 유전암 가계가 되겠는데요. 이런 드문 가계의 경우에는 정상 점막에서 진행한 대장암이 되기까지 1년에서 3년도 채 걸리지 않는 빠른 속도로 짧은 기간 안에 진행 대장암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드문 경우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정상 점막에서 진행한 대장암이 되기까지 적어도 10년에서 약 20년 정도의 세월이 소요됩니다. 즉 상당히 천천히 발전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발생하는 가운데에 어떤 시점, 폴립 시점이라든지 조기 대장암 시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치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진행 대장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 검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대장 내시경은 얼마나 자주 정기 검진 목적으로 시행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점막에서 진행한 대장암이 되기까지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약 5년 정도 뒤, 늦어도 10년 정도 뒤에만, 10년 넘기지 않고서만 대장 내시경을 시행한다면 대장 폴립이나 초기의 조기 대장암 상태에서 발견을 하게 될 것이고 아주 효과적으로 잘 치료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아주 자주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 폴립 및 대장암의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장 폴립은 내시경 절제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초기의 일부 조기 대장암도 내시경 절제술로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대장암이 일부 악화된 경우나 진행 대장암이 이미 되어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외과적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시경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초기의 병변 상태에서 발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의 병변을 발견하면 그러면 내시경으로 어떻게 절제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올가미 절제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올가미 형태의 기구를 이용해서 병변의 아랫부분을 죄어서 잡은 다음 전류를 흘려서 절제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간단한 방법인데요. 작은 병변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크기가 큰 병변이라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기가 큰 병변이라면 대장벽에 특수한 주사침을 이용해서 특수한 용액을 대장벽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얇은 대장벽이 보시는 것처럼 두꺼운 형태가 되게 되고 이후 수술용 칼을 이용해서 두터워진 대장벽을 마치 생선 회를 뜨듯이 포를 떠내듯이 이와 같이 박리해서 하나의 커다란 조각으로 병변을 절제해내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를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내시경 치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과적인 수술을 시행하면 배에 흉터가 생기고
또 마취와 관련된 합병증이라든지 이 복강 내 감염이라든지 수술한 부위가 찢어진다든지 또는 향후 유착이 생긴다든지 등등과 같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수술의 경우에는 상당 기간 입원을 해야 되고 또 특히 직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절제 후에 대변을 보러 하루에 10번 전후 정도 상당히 여러 번 화장실에 다녀야 되는 등 배변 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내시경 치료는 흉터가 없고 출혈이나 천공 등의 합병증이 간혹 발생하기는 하지만 중대한 합병증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드물어서 안전한 편이고 입원이 필요 없거나 또는 하루나 이틀의 짧은 입원으로도 충분하고 시술 후에 배변 습관 변화 등 삶의 질 저하도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모든 경우에 내시경 절제술로 치료를 하고 싶을 텐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장 폴립 단계이거나 혹은 일부의 초기 조기 대장암 상태일 때만 내시경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시경 치료로 이런 병변들을 치료하게 되면 보다 위중한 진행 대장암으로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병변을 발견하고 싶을 텐데요.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런 병변을 의심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대변에 피가 좀 묻어 나온다든지 대변의 굵기가 상당히 가늘어진다든지 또는 하복부 통증이 생긴다든지와 같은 대장암과 관련된 증상들은 상당히 진행한 대장암에서만 나타나는 증상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런 대장 폴립이나 조기 대장암의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이 없습니다. 다른 증상도 없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무증상인 상태입니다. 증상이 없으면은 조기에 발견할 수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위험 인자들을 피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비만한 분들은 식이 조절을 한다든지 운동을 적절히 해서 체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운동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은 적절한 정기적인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금연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과음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고지방 고열량 식이를 가급적 피하고 고기를 전혀 드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채식 위주의 적절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 기타 칼슘이나 엽산과 같은 보조제를 함께 드시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위험인자를 회피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대장암 검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대장암 검사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대장암의 전구병변인 대장 폴립이 굉장히 흔하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10개 대학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한 무증상의 성인 3,900여 명을 분석해 보았더니 33.2%에서 샘종 폴립이 이 대장암으로 발전하는 폴립인데요. 이러한 샘종 폴립이 발견되었다라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10명 중에 3명 중에 1명에서는 폴립이 발견된다는 이야기죠. 특히 70대 이상의 고령인 분들에 있어서는 50% 이상에서 샘종 폴립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대장 검사는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특히 고령인 분들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장암 검사는 어떻게 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변 검사와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변 검사는 대변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소량의 피가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검사인데요. 우리나라 국가암검진에서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무료로 검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전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 번만 검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대장암이나 일부 큰 대장 폴립들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해만 하면 되지는 않고 매년 계속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대장 내시경은 상당히 정확하고 병변을 발견하면, 즉 대장 폴립이나 조기 대장암을 발견하면 바로 절제할 수도 있는, 치료를 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흔하진 않지만 출혈이나 천공 등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대장 내시경 전에는 다량의 정결제를 드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시기 조금 더 편한 정결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예전보다는 대장 내시경 시행하는 게 조금 더 편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한 대장 내시경 검사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에 있어서는 정상 대장에서 대장암이 발생하기까지, 진행한 대장암이 되기까지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정도의 긴 세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장정결이 충분히 잘 되었고 정확한 대장 내시경 검사가 되었으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하면 5년에서 10년만 넘기지 않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다음에 다시 한번 하면 이런 간격으로 하게 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대장 폴립이나 용종이 발견되어서 제거한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장 폴립이나 용종이 발견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대장 폴립이나 용종, 대장 폴립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 인자들의 상당 기간 노출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즉 대장 폴립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거를 했더라도 앞으로도 또 생길 가능성이 대장 내시경 정상이었던 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거한 대장 폴립의 크기나 모양, 개수, 또한 조직 검사 결과 등을 살펴보고 다음에 다시 대장 폴립이 재발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예측한 다음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간격, 길게는 3년에서 5년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검사 시점은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조기 대장암을 제거한 경우나 암 가족력이 뚜렷한 가계인 경우에는 향후 병변이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다음 검사 시점, 적절한 검사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니어 분들, 우리 노년인 분들에 있어서 대장암을 중심으로 장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그런 질문들 몇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도 진정 수면 내시경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진정 수면 대장 내시경을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물론 노인의 경우에는 진정제를 투여할 경우 젊은이에 비해서는 진정제와 관련된 합병증이라든지 심장 기능의 저하라든지 호흡 곤란이라든지 흡인성 폐렴 등의 진정 수면 대장 내시경과 관련된 합병증의 빈도가 약간은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대 검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따라서 아주 쇠약한 노년의 분만 아니라면은 진정 수면 대장 내시경도 조심해서 잘 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폴립이 발견되어서 제거했으면은 이제 대장 내시경은 안 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폴립을 제거했으니까 대장 내에는 이제 병변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언뜻 생각해 보면은 깨끗한 상황이니까 이제는 내시경을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립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폴립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에 이미 처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제거했더라도 앞으로도
또 생길 가능성이 정상이었던 분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 추적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반대로 폴립을 제거했으면은 걱정이 되니까 매년 대장 내시경을 시행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적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거한 폴립의 크기나 개수, 모양,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추후 폴립이 재발할 가능성, 대장의 다른 부위에서 폴립이나 조기 대장암이 생길 가능성이, 위험성이 달라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 정도에 따라서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시면 되겠고,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폴립을 제거했으면은 고기는 이제 먹으면 안 되죠?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열량, 고지방식이가 육류의 대표적인 특성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고열량, 고지방식이 고기를 먹는 것은 폴립이나 대장암을 조금 더 잘 일으키게 하는 위험인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노인의 경우에는 단백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면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다른 건강상의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고기를 드시지 말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적당한 양의 고기도 드시고 채식도 드시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 같이 할 수 없나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십니다.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하루에 같이 하시면은 상당히 힘든 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아주 쇠약한 분들이 아니라면 충분히 같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장암에 대해서, 노년에서의 대장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이 두 분, 장홀란 선생님과 장튼튼 선생님의 생활 습관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분을 따라하는 게 우리 장 건강을 위해서 좋을지 마지막으로 점검해보고 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대답은 비만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량의 고기도 드시고 채식도 함께하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셔야 되겠고, 금연하셔야 되겠고, 음주는 과음하지 않고 소량의 음주만 시행하시고, 적절하게 정기적으로 운동하시면서 규칙적으로 대장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 장튼튼 선생님의 생활 습관을 따라하는 것이 장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겠다, 좋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좋은 생활 습관 유지하시고 또 정기적인 대장암 검사 시행하셔서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노년 생활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